요즘 은행에 가시면 어떤가요? 뭔가 불편한 부분 느끼셨나요? 아니면 달라진 부분 눈치채셨나요? 예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저는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최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용하던 점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검색을 했더니 없어진 점포 대신 갈만한 가까운 점포는 없고 이상하게 점포들 사이의 거리가 꽤 멀더군요. 느낌만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기사를 보면 은행의 점포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발표해서 6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우리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이유와 6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먼저, 은행 점포가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하고 돈을 인출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송금, 예금, 대출까지 웬만한 은행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은행 지점 이용률이 줄었고 은행들은 점포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은행 점포 1189개가 사라졌습니다. 연평균 238개의 은행이 문을 닫은 셈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708개, 지방에서 481개의 점포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가장 많은 점포를 줄였고 올해 초에도 100여 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줄어든다면 몇 년 후에는 은행 점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 뱅킹을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는 걸 선호하십니다. 특히 대출이나 통장 개설 같은 업무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 점포 축소는 곧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은행 대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 대리업이란 은행이 아닌 기관이 대신해서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점포가 줄어든 만큼 다른 기관에서 대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곳이 바로 우체국입니다. 전국 2,500개 이상의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앞으로 우체국에서 계좌 개설, 예금, 대출 같은 주요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이나 고령층 고객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금융위원회는 3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6월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은행 업무를 비은행 기관이 대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은행 점포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감소 속도는 선진국보다 빠른 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은행 점포 수는 12.7개로 OECD 평균인 15.5개보다 적습니다. 반면 미국은 26.6개, 일본은 33.7개로 여전히 많은 은행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방은행이 많아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은행들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점포 통폐합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은행 대리업을 통해 비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점포 폐쇄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맡게 되면 보안 문제나 업무 처리 속도,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철저한 준비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점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뒤늦게 이어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부터 은행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AI인데요. 최근 은행 앱이나 ARS 상담 전화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상담원과 직접 대화를 통해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AI 상담이 이어져서 너무 짜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은행은 여전히 상담 직원 연결이 잘 되곤 하지만 여러 은행이 상담 직원 연결은 정말 어렵게 해놓고 AI 상담을 받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AI 상담이나 AI 챗봇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상담 직원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겪은 바로 이 은행 챗봇 서비스는 생성형 AI와 향상된 NLP, 즉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대화 형태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리브 넥스트의 AI 금융비서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우리은행은 우리원 뱅킹 내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상품 가입 권유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까지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자체 NLP 엔진을 적용한 기업 하이 챗봇을 통해 기업 고객의 문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감정인식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 상황이 의심되거나 AI 음성봇과의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담사를 연결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주 1회 이상 언어 모델을 재학습시켜 AI 상담 챗봇의 성능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충격적인 인상을 준 AI 뱅커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프라인 점포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죠. 금융 비대면 채널이 확대됨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는 지속적으로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000여 개의 점포들이 통폐합되었으며 남은 점포들 또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셀프뱅킹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AI 뱅커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AI 뱅커가 탑재된 150여 대의 디지털 데스크를 영업점에 배치하였고 AI 뱅커로 운영되는 무인점포 AI 브랜치를 오픈해 계좌 입출금, 증명서 발급 등 64개 창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브랜치는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통한 고객 소통뿐 아니라 정맥 인증, 신분증 스캐너 등 고객이 스스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디바이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전국 1103개 모든 영업점에 AI 뱅커를 배치해 투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품 설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체국을 활용한 은행 대리업을 도입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